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38%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1.79%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월에 고점을 찍고 옆으로 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한 5개월가량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도 뭐 아주 그렇게 크게 가격 조정이 나오는 모습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흐름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렵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크게 보면은 요때 조정이 한번 있었고 요때 조정이 한번 있었고요. 다시 또 조정 구간으로 들어오는데 요때 조정 후에는 한 3달 정도 강세장을 보이다가 한 2달 정도 조정을 거쳤고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강세장을 보이다가 다시 그러니까 사이클이 점점 이제 짧아지는 흐름인 거죠. 조정장으로 이제 들어온 상황이고요. 특히나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흐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냥 지수만 놓고 보면은 아직도 지수는 950포인트 근방에 있고 우리가 뭐 1000포인트 1000포인트 했던 걸 생각하면 1000포인트에서 고작 얼마 조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지수 안에서 지수의 높이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죠. 그러면서 시장의 안에서 어떤 질이 상당히 지금 낮은 시장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질이 낮은 만큼 어떤 뭐 매매 난이도라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뭐 상승 종목수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시장이면은 분명하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의 하락은 특히나 뭔가 좀 심리적으로도 많이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하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쌍바닥 만들고 이제는 좀 고개를 틀어주는 걸로 기대를 상당히 했을 거고요. 그 안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나름대로 분위기 좋게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최근 10년의 어떤 한미 정상회담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분위기가 좋게 성과의 여부를 떠나서 항상 좀 뭐 험악하거나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이번 주말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성과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게 마무리되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부분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였는데 시장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면서 뭔가 단순히 지수의 하락을 떠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락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시장이 정말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정도 뉴스면은 상한가가 들어가고도 남아야 됐는데도 뭐 상한가 찍고 풀리고 그 다음 뭐 쭉 윗꼬리 달고 밀려버리고 뭐 슈팅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죽는 패턴이 너무 많고요. 강했던 종목인데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뭐 꼬작 뭐 3, 4% 나오고 밀려버리고 이런 식의 어떤 시장이 굉장히 힘이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렇게 저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쌍바닥을 만들어 놨는데 다시 한번 일단은 지금 저점 테스트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쓰리바닥으로 돌아 나가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좀 꺾일지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번에 저점을 한번 깨는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구간 한 900포인트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는 열어놔야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레버리지를 과하게 쓰셨거나 하신 어떤 시장 참여자들은 뭐 퇴출까지도 될 수 있을 만큼 지금 계좌 상태가 그렇게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때 하락과 지금 이번에 하락은 또 다르거든요. 사실상 이때 하락 후에, 그러니까 이때 조정 후에 이 상승에서 내가 이 조정을 견딘 만큼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다면 이 조정 후에 이 상승에서는 사실상
바이오주를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면 거의 보상을 받지 못했던 두 달여간의 상승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뭐 다른 어떤 여타 다른 섹터 테마 종목이든 간에 좀 버티고 잘 홀딩을 했다면 이 상승분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탈출 기회를 줬다거나 뭐 수익계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줬는데, 이번 조정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버텼다면 이 조정에서 마이너스 뭐 20에서 30%는 기본으로 가격 조정이 일어났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달간의 이 상승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반등이 시장 대비 현저하게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 두 달간의 코스닥의 상승은 정말 거의 바이오주드, 낙폭과대 바이오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이뤄낸 상승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뭐 바이오가 아닌 다른 쪽의 종목들의 물력에 있었던 상태라면은 이 조정은 이렇게 보상받지 못한 반면에 다시 여기서 또 조정을 거치는 거랑 사실상 뭐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조정을 내가 맞고 나서 여기서 이만큼의 조정을 거의 비슷하게 이 정도 맞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뭐 눈대중으로 봤어도 시장의 한 17%, 20%가량의 조정을 내가 지금 버텨내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여기서 저점을 깨고 만약에 이렇게 또 한 900포인트까지 밀린다면 계좌 상황은 상당히 좀, 그러니까 비중 조절 못 하시고 리스크 관리 못 하시고 그랬다면은 계좌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깨고 이제 어느 정도 혹시라도 하락이 나온다면은 뭐 이제 신용이나 이런 반대매매 물량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요때 조정의 패턴, 그리고 요때 조정의 어떤 폭과 가격 조정, 그리고 이번 조정에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에 대한 고민 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때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짧았기 때문에 짧았던 상승폭만큼 조정도 짧게 나오고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역시 시장은 생각처럼 흘러가지가 않네요. 뭐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렇게 N자 하락으로 가는 형태는 아니지만 내일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쓰리 바닥으로 잡고 돌려줄지 이렇게 깨는 흐름이 나올지. 사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코로나 폭락장 이후부터 거의 뭐 여기까지 단 한 번도 방송 통해서 시장이 이제는 곧 꺾일 것 같다, 혹은 뭐 이제 대세 상승장이 마무리될 것 같다, 상투가 나온 것 같다, 이런 발언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조정 때마다 꿋꿋이 상승 흐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외쳤었고, 다행히 제가 생각한 대로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고, 이제 꺾일 것 같다, 하락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잘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조정과 이때 조정 때는 여기서 꺾일 수는 없다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신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전혀. 이제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절대 아니고요. 이제는 대응의 영역으로 좀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시장이 흐지부지하고 힘이 없는 거를 확인하고서 저도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상승 흐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아예 그냥 시장을 예측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반등 나올 때마다 리스크 관리하고 비중 조절 해주면서 그냥 대응 영역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도요, 이때부터. 그래서 뭐 여기서 저희 이제 리딩반이 했던 거를 복기를 해보면 한 65%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여기서 비중을 95%까지 늘려서 여기서 다시 뭐 한 60%를 만들고, 여기서 다시 30% 정도 비중을 늘려서,
그러니까 익절을 한 거죠. 여기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여기서 다시 30% 늘려서 요날 저번 주 금요일 날 오전에 야 이거 쉽지 않겠다라고 제가 느껴가지고 여기서 비중을 다시 익절을 할 거 익절하고 해서 65%로 만들어 놓고 오늘 장을 맞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비중 풀 비중이나 뭐 90% 이렇게 가진 상태에서 오늘 하락을 맞았다면 이거는 상당히 좀 충격이 클 수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하면 현금이 그래도 뭐 한 3, 40%씩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가 있고 어떤 투매가 나올 때 하락이 나올 때 바닥을 잘 잡으면 오히려 수익까지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 나올 때마다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우선적인 어떤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고요. 여기서 뭐 한 900포인트까지도 빠질 수 있겠다고 매매 전략을 좀 저는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쌍바닥 만들었을 때 드렸던 이야기랑 어떻게 보면 똑같네요. 이때도 제가 한 여기서 1차적으로 조금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900포인트나 여기 전저점 구간에서 두 번 정도 나눠서 남은 현금을 써서 반등이 나올 때 좀 이렇게 탈출하는 전략을 쓰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었다가 재차 3바닥 구간에 왔고요. 뭐 지지받고 돌아 나가줄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냥 박스권으로 옆으로 길지 이렇게 N자 하락이 나올지 뭐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으로선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현금 확보에 주력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참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좀 했고 재료 소멸이 될 것이냐 다시 한번 재료가 이제 형성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냐의 어떤 좀 기로라고 봤는데 오늘 일단 시장을 지켜보니 재료 소멸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저께 그러니까 주말 동안 나왔던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제일 키포인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위탁 생산 협의 문제, 그러니까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자동차, 전기차, 뭐 이쪽은 아주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진 않았어요. 워낙 그 전부터 협의가 되어진 내용이고 그냥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발표한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모더나 위탁 생산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야기가 나왔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판이 지어질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도 조금 재료 소멸일지 아니면 시세가 나오게 될지 조금 반반 내 상태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시장에 이슈가 많이 되진 않았는데 원전 협력 이제 논의, 그러니까 미국이랑 같이 원전을 협력하겠다 라는 거 있었고 미사일 지침 해제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요쪽이랑 뭐 모더나 백신 쪽은 완전히 재료 소멸로서 관련주들이 전부 다 조정이 나와버렸고 오전에 살짝 이제 반짝 반등은 있었죠. 오히려 원전 협력 논의 테마랑 뭐 미사일 지침 해제 관련해 가지고 뭐 우주 항공 테마라든지 방산주들이 그나마 움직임이 있었는데 얘네들도 시세를 주다가 그냥 윗꼬리 달고 좀 많이 밀리면서 마감이 되는 그러면서 약간 좀 전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재료는 약간 시장에서 이대로 죽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면서 좀 아쉽게 오늘 증시가 좀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제가 5월 4주 매매 전략에서 다뤄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면은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으나 그 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어제 멘트를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원액
원액을 생산하는 원료 의약품 위탁 생산 부분을 가져온 게 아니라 사실은 원액을 가져와서 병에 주입해서, 그러니까 도주에 주입해서 포장하는 요 부분만 위탁 생산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알맹이가 비어있지 않느냐 요런 게 좀 많이 있었고, 근데 어제 제가 방송 올리고 나서 모더나 CEO가 어디였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 이제 경제지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술 이전까지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일단은 포장만 위탁 생산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원액까지 가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거는 재료 소멸보다는 시세를 한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줄 수 있는, 아무리 그래도 5%짜리 반등으로는 끝나기보다는 그래도 한 전고점까지는 한번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시장이 뭐 상한가 갈 만한 뉴스도 상한가 못 가고 죽어버리는 그런, 상당히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잠깐 오전에 반등 후에 좀 죽어버리는 상황이었고요. 저도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였으면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거의 웬만하면은 재료 소멸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삼바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그 재료 대비해서, 재료의 강도 대비해서 그렇게 시세가 많이 나지는 않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물론 삼성바이오도 삼성바이오였지만 특히나 서린바이오가 그냥 너무나, 그냥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자리이기도 했고, 시장의 주도주였단 말이죠. 얘가 상당한 시장의 주도주였고, 뭐 거래대금 7,500억 실렸고요. 털고 나갔다면은 17일날 이거 봉하나에 그냥 다 시세가 마무리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벤트를 앞두고 얘가 뭐 이런 자리였다라고 하면 재료 소멸로 죽는다고 보고 당연히 이벤트 전날 뭐 전량 뭐 정리를 좀 해놔야 되는 게 맞지만, 이벤트를 앞두고 너무나도 그 기술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자리였고, 누가 봐도 충분히 반등이 크게 한번 나올 수 있을 만한 시장의 주도주였고, 차트적으로 자리도 좋았고요. 고점 대비 뭐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이 반등도 사실은 시장 주도주에 비하면 아주 그렇게 큰 반등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 한 30%가량 떨어진 자리, 최소한 한 25,000원까지는 저는 반등이 나온다, 그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야, 오늘 정말 꼴랑 8% 반등 나오고 나서 12% 가까이 빠져버리는 상당히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3일 동안 죽이면서 거래량도 거의 안 터졌거든요. 참, 역시 지금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딱 서린바이오만 봐도,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가 이렇게 반등 없이 빠지는 이런 모습들만 봐도 참 안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1선까지 뭐 이제 깨고 무너져 버렸고, 아마 이 정도 가격대쯤에서는 가격들 좀 잡아주고 그래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라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만 한 8천 뭐 이때 두 번째 상한가 갔던 날에 저점 구간이고,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21선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런 패턴, 이렇게 가다가 다시 뭐 재료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가기는 힘들겠지만, 21선 올라오면 이런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번 정도의 더 반등은 좀 해줄 수 있기를 지금으로서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어쨌든 얘는 뭐 테마보다는 실적과 모멘텀으로 가는 애기 때문에요. 그냥 요 정도 뭐 시장이 뭐 급격하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여기 이렇게 저항받았던 부분을 뚫어놓고 이렇게 이제 눌림목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크게 막 이런 식으로 조정이 일어나기보다는 여기서 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천천히 다시 이렇게 좀 우상향을 하는 방향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또 일신바이오가 한 20%가량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서린바이오가 생각보다 힘을 못 내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순환매 관점까지도 좀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야, 정말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 했어요. 역시나 제가 항상 그 주식하면서 좋아하는 말이고 가슴에 항상 새겨놓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말인데, 이제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곤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랐을 때, 이럴 때 빠지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확신이 과했을 때 상당히 큰 공경에 처한다라는 것을 저도 참 이 말을 좋아하고, 큰 손실이 일어날 때를 보면은 항상 뭔가 확신에 차서 과한 베팅을 하거나 아집을 부리거나 이랬을 때 큰 손실로 연결되는 경우를 정말 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A라고 생각을 했어도 시장이 B라고 말을 하면 B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아쉽지만 뭐 털어낼 건 털어내고 대응할 건 대응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모더나 위탁생산 관련주들 빠지면서요, mRNA 관련주도, 그러니까 뭐 오늘 바이오 전체적으로 그냥 전부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도 좋지 않았지만 특히 최근에 강했었던, 시세를 냈었던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현제약도 mRNA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뭐 셀리드, 뭐 유바이오로직스만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그냥 조금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될 확률이 높겠죠. 좀 나온 상황이고, 진원생명과학도 좀 많이 빠졌고, 어찌됐건 지금으로서는 제가 어떤 뭐 테마와 종목을 분석하는 게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결국은 얘네들도 이제 시장에 의해서 흐름이 좌우가 되겠죠. 시장이 좋을 때는 뭐 빠질 놈도 안 빠지고 버티고, 뭐 별로 강하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도 상승을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갈 놈도 안 가고요. 안 갈 놈 더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면 아예 그냥 매매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가장 좀 안전한 매매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장으로 좀 돌아와 보면, 이때도 뭐 조정이 컸고 길었지만 그 안에서도 항상 매매할 테마는 있었고, 그날 뭐 강한 종목들이 있었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시장이 조정이었고 안 좋았지만 그래도 매매할 종목이 하루에 10개는 있었던 시장, 그래도 조정이고 안 좋았지만 그래도 매매할 종목이 하루에 한 8개는 있었던 시장이라면, 지금 조정장은 정말 잘 고르고 골라서 한 하루에 한두 종목 매매할 게 없는 세상, 한두 종목밖에 매매할 게 없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그나마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중요한 건 확률적으로 그냥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하루에 강한 종목이 10개 나오는 시장과 8종목 나오는 시장과 한두 개 나오는 시장에서 어찌됐건 내가 장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종목이 끝까지 강할 종목과 윗꼬리 달고 밀려버릴 종목의 확률 자체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만 봐도 시장에서 살아남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선익 시스템 하나랑 뭐 K사인 정도, 거래도 어느 정도 뭐 실리고 테마도 형성되고, 뭐 잡주 이런 거 빼고요. 요거랑 뭐 애니플러스 정도, 진짜 딱 요거 3개 정도를 제외하면은 오늘 시장에서 수익 내기 뭐 쉬웠던 그런 종목은 거의 뭐 전무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당히 장이 이제 어렵고 조정일 때는 오히려 예를 들어 뭐 선익 시스템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 출현을 하면 완전 이쪽으로 수급이 몰려버리면서
이 한두 종목, 시장에서 오늘 강한 한두 종목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수급의 과쏠림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예. 뭐 수급이 몰리면서 상한가를 아주 강하게 닫아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조금 몸을 많이 사리셔야 할 시장이고 매매 횟수와 매매 비중을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줄이시거나 아니면 시장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매매를 쉬시기를 지금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나마 조금 뭐 강했던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주인 선익 시스템이고요. 얘가 이날 민간 주도로 결성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뭐 상한가까지 터치했다가 이제 살짝 밀리면서 끝났고요. 한 이틀 버티더니, 그러니까 이때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항상 이런 어떤 역배열 구간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들은 이틀 3일 정도 시세 이렇게 죽지 않고 버티는 걸 확인하고 나서 진입하시는 게 좋다.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고점을 다시 한번 뭐 넘기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매매할 만한 거는 메타버스 관련주인 뭐 선익 시스템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달러 관련주로도 있고 이제 8월인가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뭐 시범적으로 디지털 뭐 화폐 뭐 이제 뭐 모의 실험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글로벌 적으로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준비의 속도를 뭐 내는 듯한 뉴스들이 좀 있어서 일단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K사인도 이제 이렇게 전고점을 좀 넘겨놓은 상태인데 장이 좋을 때는 저항을 뚫어내는 흐름이 많이 나오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전고점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많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얘도 섣불리 뭐 뚫어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뚫을 때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뚫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올 때 공략을 하시는 게 그나마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얘도 여기 이제 뚫고 나서 뭐 한 이틀, 최소한 그래도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이제 좀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평소에 내가 매수하던 어떤 어떤 포지션보다 항상 더 보수적으로 가격이든 기간이든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은 밑으로 좀 최대한 기다려서 한두 템포 낮춰서 좀 잡고 수익이 날 때도 너무 길게 막 욕심내서 가져가시기보다는 짧게 그냥 배트 짧게 잡고 수익은 줄 때 챙기는 식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이제 미사일 지침 해제 관련해 가지고 우주 항공 테마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AP 위성, 비추르테크 이런 애들 좀 시세가 나다 말았고요. 비추르테크는 장중에 많이 올랐었는데 얘만 봐도 약간 좀 얘네들도 같이 좀 재료 소멸로 죽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크네요. 일단은 AP 비추로테크는 좀 이런 식으로 죽어버리는 것 같고 AP성이랑 캔코아는 며칠 더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EDT랑 한일단조도 좋았는데 한일단조도 비추로테크랑 마찬가지로 너무 윗꼬리가 일단 길어서 며칠 더 흐름을 지켜봐야지 공략이 가능할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EDT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원전 협력 하기로 했던 부분 재료 관련해서 뭐 BHI,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 한장기술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은 뭐 한장기술은 음봉마검 해버렸으니까 BHI랑 두산중공업 정도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다 똑같습니다. 오늘의 흐름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미사일 해제, 지침 해제 관련주들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오늘의 흐름만 가지고는 공략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며칠 더 지켜보고
얘네가 좀 다시 흐름을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면 방송 통해서 뭐 개인적인 뭐 견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나마 좀 매매해볼 만한 게 정치 테마주들인데, 어제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이준석 돌풍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원래는 나경원 의원이랑 주호영 의원 이렇게 1, 2를 다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준석 돌풍이 일어나면서 관련주들이 일단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애초에 이제 대장주는 삼보산업, 이준석 테마의 대장주는 삼보산업이라고 보는데, 넥스타이가 오늘 이제 힘을 내더니 지금 시간외에서도 한 6.6%가량 올랐어요. 그래서 내일 좀 시세를 주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준석 관련주들은 6월 정확하게는 지금 밝혀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둘째 주쯤에 당대표를 선발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재료는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준석이 미는 게 약간 좀 윤석열을 많이 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홍준표 관련주인 한국선제는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일단 뭐 일단 하락에 대한 뭐 변명을 찾자면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그렇다고 윤석열 관련주들이 그렇게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윤석열, 이재명 관련주들을 보면 새롭게 윤석열이나 이재명 관련주로 편입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만 강하고, 기존에 좀 오랫동안 관련 테마주들 했던 종목들은 사실상 지금 거의 빌빌거리고 있고요. 힘이 없는 상황이고요. 뭐 뉴스나 이슈거리라고도 해봐야 지금은 뭐 지지율밖에 없는데, 지지율로는 이제는 뭐 윤테마나 이테마를 올리기는 힘들어 보이죠. 뭔가 새로운 다른 뉴스가 좀 출연이 되어줘야 될 것 같고요. 뭐 다시 한번 시장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 어떤 이 대세 상승의 기간 동안 뭐 한두 번이라도 테마로 엮여서 시세를 냈었던 뭐 테마, 뭐 주도했었던 섹터 애들은 철저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번 조정장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외면을 좀 받고 있고요. 지금 뭔가 그냥 조금이라도 새로운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힘을 조금 내주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 대세 상승장에서 지수 상승 대비 뭔가 좀 많이 소외받아 있던 종목들, 그러니까 지수 상승 대비 오른 게, 그러니까 웬만한 섹터 종목들은 이 지금 상승장 동안에서 뭐 50% 100% 많게는 뭐 몇 배씩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뭐 이제 지수의 이 상승을 즐기지 못한 종목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종목들을 찾거나, 어떤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그런 종목이거나 할 때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처럼 최근 정말 이 시장 안에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항상 뭐 할 말은 있었고, 테마들도 제 나름대로의 뷰를 드릴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정말 이 구간 안에서 제가 정말 방송 키고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 내가 이 테마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뷰를 드리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기분이 드는 거 보니, 정말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최대한 매매를 쉬시고, 매매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라면은 최대한 매매를 줄이시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현금 확보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시장에서 좀 살아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